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자, 평순 씨, 네. 요즘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소풍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뭐 떠나고 싶던데 어떠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 의왕을 갔는데 네. 철도박물관도 있고요. 백운호수 너무 아름답잖아요. 카페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한가롭게 커피 마시면서 책도 읽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네. 가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았겠는데요. 아,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이 네. 의왕시가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새로운 관광지도 많이 생기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눈치채셨죠? 바로 의왕의 또 주인공입니다. 의왕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태환 의원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의왕시 내손 1, 2동 청계동의 장태환 의원. 1961년 전주 출생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안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밟았는데요. 한양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 대안적 십자 경기도지사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8대, 제10대 재선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고요. 또 입법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도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생활 정치인 바로 장태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원 티브로드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왕 출신 장태환 경기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장 의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보니까요, 장 의원님께서 그 이른 청년 시기부터 정말 정치 소신이 있는 행보를 하셨더라고요. 네. 1988년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의장을 맡으시면서 네. 민주화 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당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80년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아마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 네. 함께 동참하고 다 그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양대학교의 총학생회 그 총대의원 의장으로 나름대로 이 당의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동참해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하여 저기 운동권 출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갑자기 많은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를 뼈를 구성하는 정치인분들이 거의 다 네. 대부분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료들이고 그때 당시에 또 친구들이고 이러시겠네요. 근데 제가 이 말 좀 드리기가 좀 죄송할지 모르겠으나 외모가 영화 배우세요? 목소리도 영화 배우시고. 네. 네, 네 그런 말 많이 들으십니까? 좀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조금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이런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운동권 분들이 보면 지금 네. 정치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되게 미남이세요. 그러면 얼굴도 잘생기신 분들이 이제 생각도 생각도. 네. 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칭찬하면서 한번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불합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어떤 운동권에서 우리 의원님의 정치의 뿌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또 지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네. 평민당 중앙당 유세국 차장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고요. 조사 많이 오셨네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예. 자, 그 이후에 또 두 번의 도전 끝에 제8대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네. 다시 2014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낙선이 되셨고요. 네. 그 후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드디어 이제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겁니다. 8대와 10대 지금 의원이세요. 네. 네. 희비의 맛을 다 보신 정치의 네. 쓴맛과 단맛을 다 보셨는데 그게 참 밑거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10대 의회에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유일하게 살아들어. 네네, 재선 의원입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쓴맛을 보셨다가 이렇게 딱. 사실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사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네.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지역의 봉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정당의 어떤 공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네네네. 공천을 못 받아서 네. 무소속으로 또 출마해가지고 고배를 마시고 대단하십니다. 또 4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네. 경기도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선동, 청계동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하셨다가 낙선하신 분들은 과연 지역에서 4년 동안 네. 어떤 일을 할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시고 이렇게 지방 제가 8대 때도 나름대로는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만큼은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그런 곳인데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가서 배식, 설거지 이런 봉사를 임기 내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낙선하고도 네. 우리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참석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도 그렇군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사실 그 질문이 있었는데 미리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봉사 매주 월요일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배식을 하신다고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느끼신다거나 어떤 보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르신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르신들도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편한 것들도 편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 또한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도 눈으로도 볼 수도 있고 지역에 사실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 내선동 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은 관심 더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생활 정치인. 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임위 한번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상임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1교육위 소속이십니다. 근데 교육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이미 밟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이제 다름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현안이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기도 교육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8대 때는 사실 이제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네.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였었는데 네. 이번에 교육위원회 사실 그때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별도로 선출직도 교육위원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나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교육위원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더니 또 마침 기회를 주셔서 네.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끼지만 이제 교육의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는 교사 유주였지만 이제는 학생들 중심이었던 학교로 바뀌고 네. 네, 또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학교 밖에서도 충분한 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 경기도에도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는 교사 중심에, 요즘 학생 중심에. 그래도 뭔가 교권 신장이랄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은 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네. 근데 요즘 그 말이 안 먹힐걸요. 아마 그것은 전에는 이제 교사가 네. 지식을 전달하는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했죠, 선생님들이.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충분하게 그 지식을 많은 습득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학교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의 역할들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네. 아마 지식의 어떤 다양성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같은 어떤 그 동등한 인격체로서 네. 서로 공존하면서 그래도 교사들의 어떤 그 교권에 관계된 문제들은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현실을 보면은 이제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가 벌써 뭐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드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보관이랄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정말 한 반에서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의 지능이라든지 학습에 가장 중요한 뭐 가지고 있는 인성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일정한 범주 내에 가둬놓고
통제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을 또 인정해야 되고 아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충분하게 그래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교권문에서 보장이 좀 충분히 되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참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이들의 다양성도 인정을 하면서 또 교권을 어떻게 세울지 네.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들고요. 또 네. 선생님의 교권이 바로 잡혀야 또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배울 권리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씨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저는요 모범 학생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고요.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학생 시절 돌아보면. 저도 그냥 그 샌님 같은 조용한 학생이었던 샌님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수능을 할 때 고3 담임 선생님께 네. 전화를 제가 드리거든요. 매년 네네네. 드렸더니 이제 저는 좀 까불던 아이여가지고 네. 많이 혼나면서도 귀여움을 좀 받았었는데 네. 요즘 그분이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 요즘 참 교권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현실에서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까부던 학생들이 네. 사회에 성공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저는 그건 성공했다고. 자, 그 조사 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2015년 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교권 하락과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도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빨리 교사들이 또 보호받고 존중받는 그런 학교 문화가 점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요, 의원님께서 오랜 네. 시간 또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하셨던 건가요? 평민당에서 좀 정당 생활을 좀 하다 나와서 네.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당에 그 지금처럼 급여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처럼 아주 체계화되고 정당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참 무고서를 네. 읽는다는 것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어서 쉽지 예, 예.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네. 학원을 시작해서 쭉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교육 쪽도 계셨기 때문에 조금 공교육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사교육이 생긴 것은 뭐 역사일에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수업 내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고 네. 사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을 좀 정기 수업을 통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보완학습,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학원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액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 필요한 것이 사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 뭐 여기서 토론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고 그럼 네.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공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의 또 시장이고 형성됐으니까. 네, 그렇죠. 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되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으로 의왕시 한국청소년 운동연합도 만드셨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사단법인인데요. 이제 전국에 각 지부들이 있는데 네. 지역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들이 좀 뭔가 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자 이런 취지로 네. 이제 하는 운동이고요. 저도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걸 하면서 좀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독도도 방문한 그런 경험도 있고 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그렇게 한번 다녀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단순히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류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또 평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협회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들 쌓이다 보면은 경기도가 곧 선진 교육 문화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학교 교육이나 뭐 학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인성이 또 중요하니까. 그럼요. 의원님들께서 선부채고 독도도 방문하고 지역에서 네. 봉사활동 어떤 거 이렇게 주로 많이 하세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라는 어떤 틀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방학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이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네.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그걸 바로 이제 지원하고 그렇죠. 도의원의 네. 또 몫이죠. 네. 숙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교육 문제, 교육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의왕시 내순동에 중학교 신설을 계획 중이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역에서 이제 그 선출직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도 꼭 좋은 중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설립을 저도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네. 네. 사실 요즘 이제 학생 수들이 많이 감소해서 이제 인근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옛날에 지었던 학교들은 학년별로 한 10클래스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니까 한 3, 4반 정도.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막상 필요한 저희 내선동에 중학교를 짓는 것이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학교도 학생 수가 부족한데 네. 또 충분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네. 네. 우리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중학교를 아파트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그래서 네네. 부지도 있어요. 또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참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요를 예측해서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고 하는 것들이 네.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많은 곳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가장 큰 고민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단지 내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그게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맞느냐, 수요가 또 이렇게 오느냐. 그럼요. 그걸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기 내에 이번에는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교육위원이니까 이제 제가 와서 이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바로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냥 국영수과학사에 이런 중점으로 하고 시험을 보고 때로는 그 상대평가를 해서 대입시를 갔는데 이제 교육 제도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 바로 고교 학점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같이 이렇게 필요로 하면 만들어주고 네. 또 그걸 적당하게 이수를 하게 되면은 또 졸업도 인정하는 네. 이게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 그러려면은 어떤 교사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그렇군요. 공부를 좀 하고 또 지역에는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양, 과천, 군포, 우왕에 사실 안양에 해설학교라고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장애인 아이들이 사실 일반 학교에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지역에 마침 부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됐고 그래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 임기 내에 이 학교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 장애인 학우들이 네네. 아주 잘 공부도 하고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직업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권은 정말 기본이니까요. 네. 네, 네. 의왕에 사실 한 20년이 넘어가시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네. 애향심이 또 가득 이렇게 불타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에 의왕을 위한 뭐 고민, 이게 많이 고민하시는 걸 좀 네.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난해 말에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비로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디에 쓸까요, 이것들? 저희 지역에 이제 저희 우왕시는 사실은
그 재정 자립도라도 이런 부분 굉장히 연약합니다. 네. 전체 예산 일반 예산이 한 3,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심부름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교조금도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내선동에 이제 체육시설 공원이 좀 오래돼가지고 좀 낡아서 네. 네. 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렇군요. 8억 정도 네. 하고 또 월암에 버스 공영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좁기 때문에 좀 확장하는 그런 곳에 도비를 좀 확보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특별 조정 교부금은 지금 화면 보시는 시청자분들, 특히 의왕 시민들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8대 때도 사실은 아주 한 40억 정도를 해서 네. 청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의 한 모퉁이에 장태환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네네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 정치, 아까도 뭐 노인복지관에서 배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갔는데 한번 지난 선거 포스터에서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봉사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 수식어가 잘 어울리시죠. 네. 그런 다짐으로 네.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문구가 더 있었거든요.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쓰여 있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네. 모두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선거 공약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사실 또 그걸 유심히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제 임기 중에 꼭 해결하도록 특히 내선중학교 문제 아, 네. 네. 좀 머리는 아프긴 하지만 해결하도록 아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 때 네. 포스터를 제가 유심히 잘 보거든요. 보면은 네네.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세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봉사자, 네.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근데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 꼭 갖는 덕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약속으로 네네. 이렇게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한번 가족들한테 하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회를. 한번 이제 낙선하시고 네.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으셨고 다시 네. 복귀하시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그 집사람한테 예. 미안하죠. 특히 정치인들,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좋은 걸 하는데 네. 가족들은 이게 뭐냐. 좀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맞아요.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식사도 늘 같이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면 되느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곧 결혼할 나이도 되고 그래서 예. 결혼하기 전에 애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럴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네, 지역 살림도 미안함을. 중요하지만 네. 예, 가족도 꼭 잘 챙길 수 있는 우리 의원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기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원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왕시 내선동 청계동 주민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생활정치 또 네.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도민들은 장태환 의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만큼 의왕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겠죠? 네. 그 표심 잘 헤아리시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정도 포견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